그럼 한중 경제인들이 이제 MOU를 추가로 32건 가까이 이제 맺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어떠한 내용 안에서 진척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9년 만에 경제 협력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한국 주요 총수들과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허리펑 부총리 등 양국 정재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무려 3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요. 과거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서 AI, 자율주행, 콘텐츠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시장을 보고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시대적 발언인 거고요. 중국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도 세계에 견줄 수 있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산력,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기존에 알고 있는 제조업 포션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야 될 비전에 대한 부분을 중국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협상이 이루어진 게 조대 14호 각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그 중국하고의 처음 그 협상이 97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장소인데, 조호되면 저쪽 중국 안에서도 일종의 약간 신성지역에 가까운, 정치적 신성지역에 가까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를 개방을 해서 기업인들을,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가 아닌 기업인들을 대거 모집해서 파티를 했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장소 선정에서부터 의의가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 재계 순위 높은 분들이 저기에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MOU를 한 거예요. 물론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죠. 뭐 최태원부터 이재용, 정의선 뭐 다 보이죠? 여기 보면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 관련한 그 기술 관련된, 특히나 미래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SWM 레노버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요. 중국은 이미 그 택시가 다녀요. 자율주행 택시가 다닙니다. 근데 안 타요, 사람들이. 왜? 무서우니까 못 탄단 말이죠. 그럼 왜 다녀요? 왜 걔들은? 만들었어? 아니, 근데 자기들은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테슬라 택시가 진짜로 자율주행 운영을 합니다만, 중국은 아직도 시범 운영에 그 이상 상업 운영에 대한 거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타니까. 그만큼 중국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망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이게 이제 시각에 의존하는 거냐 아니면 센서에 의존하는 거에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산, 그러니까 근데 다니긴 테슬라하고 해요. 다니긴 다녀. 근데 잘 안 다녀요. 탄다고. 테슬라하고 미국 운행의 차이인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테슬라는 지도를 베이스로 하고 지가 본 환경을, 그러니까 지가 직접 시각적으로 보는 정보들을 확인해 갖고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거고, 중국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운전을 시키다 보니까 돌발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한 대응이 테슬라에 비해서 중국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오차가 있거나 신호 센서에 속도 차이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속도를 안 붙이고 박아버려. 쉽게 말해서 저 앞에 어저께까지 교차로가 있었는데 오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뭘 막았단 말이야. 그러면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애는 여기 막혔네,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 정보가 입력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뭐 도로인 줄 알고 치고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그동안 해왔던 자율주행의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자율주행은 3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로 지금 내려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패션 그룹 형진은 저는 이 패션 회사가 왜 따라갔을까 했더니 상해 보노복식 유한공사와 한중 프리미엄 워크웨어 및 웨어러블 로봇 합자 사업을 추진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요거 웨어러블 로봇이 뭐냐면 사람한테 입히면 이게 에어리언이나 아바타에 나온 것처럼 근력이라든지 이 운동 속도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이 네, 이걸 장애인들이 네. 재활로도 할 수 그렇죠.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걸 두면 100kg, 200kg 넘는 중량물을 확, 이 그러니까 기계의 힘으로 해갖고 보조받아서 아메리카 할 수, 예, 그런 캡틴 아메리카 지금 몸빵으로 한 거고 약간 아바타 같은 거야, 아바타. 옷을 입으면 뭐 갑자기 힘이 세지는 뭐 그 옷이 아니라 로봇을 입는 거지. 로봇을 입는다. 로봇을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걸 하는데 요거 삼성이 전문입니다. 삼성이 웨어러블 관련된 기술들을 상용화해갖고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나 또는 뭐 등산 같은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슈즈나 뭐 관련된 것들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왜 어르신들 이제 나이 들면 근력 떨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을 위한 게 상용화되고 네, 있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용화가 이미 돼 있고 됐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못 움직이는 사람들의 재활이나 아니면 거동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서 가는 거라 요거는 노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서 여기에 대한 와. 합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택배 합니다. 상하차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게차를 쓸 필요가 없지. 무거운 거. 사람이 직접 이 지게차 무게의 팔레트를 들었다 쓸 수 있는 우리가 공상과학 에어리언이나 아바타에서 보던 로봇이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카이스트가 한중 그 AI 파운데이션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거고 여기 이제 유통이나 소비재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관련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한국 우수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요게 이제 잣 같은 게 저 같은 중소기업한테는 안 풀어주고 신세계가 찝어주는 물건만 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전면 개방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팔려나갈지 모르는데 중국 자국 기업을 생각을 해야 돼서 요걸 제한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진식품이 중국에 매장을 내고 어묵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중국 애들한테 팔라 그러는 건지 어묵 시장을 한국 애들한테 한국에 수출을 하려 그러는지. 중국에서는 어묵을 안 먹어요? 그렇죠. 어묵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 식품의 종류는 없죠. 없어요? 네. 마라탕? 그거 완자라고 해야 되겠죠. 엄밀히 완자? 말하면. 완자. 네. 그래서 뭐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현지에 이제 매장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삼진어묵가도 백화점 가면 핫바에서부터 뭐 제과점 옆에 있잖아요. 삼진어묵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묵 자체를 일종의 프랜차이즈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위드 내추럴의 제약회사 공동 설립 뭐 이런 것도 현지 투자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말씀 드렸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업체가 큰데도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LG 생활건강이 중국 진출에 어떤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삼강으로 등장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어차피 이 업체는 이 업체들은 상장이 안 돼 있는 업체인데 아무튼 뭐야? 알려드려도 된다는 거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성과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성을 강화시킨 화장품 종류들을 만들고 설계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어디라고요? 기능성을 강화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의료적으로. 요런 것처럼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송 작가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야죠. 하시려고? 네.
가봐야죠. 그래서 APR이라고, 이거 상장을 안 한 업체인데, APR이, 했어? 언제 APR. 했지? APR이 이번에 그 급성장을 해갖고 앞으로 그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중국 안에서의 붐이 분명히 크게 일어나게 될 그래서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PR이 지난해 3분기 매출이 3,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7% 올랐고 영업이익도 961억 원으로 252% 올라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APR,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렇게 3강 구도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듣네 APR을.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남양주랑 바쁘게 만나고 다닐 때 여기랑 같이 지금 장수성에서 그와 관련된 이 단지들이 뷰티랑 이 관련된 단지들이 만들어져 갖고 그쪽에서 이제 특구가 생기거든요.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특구들이 생기는데 아마 그쪽에 진출을 하게 될 것이고 조만간 하반기에는 송작간의 마을 제품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빨대를 저기 꽂아놓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네요. 네. 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안에 라이브 커머스들 이게 왕홍이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왕홍들을 통해 갖고 한국 제품들을 광고해 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이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걸 하시려고요, 혹시? 응?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좀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알리바바나 뭐 이런데 그 티몰 같은 게 활성화됐을 때는 그 몰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왕홍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을 해갖고 이 티몰이나 알리바바 거를 유행해서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맘대로 팔린 만큼 자기가 갖고 가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전부 다 국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왕홍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즉 국가기관에 등록돼 있는 플랫폼 하에서만 그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을 할 수 있다. 홈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어느 정도까지 왕홍이 지금 있냐면 현재 중국의 왕홍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가 중국 안에 모바일 플랫폼 3개를 돌리고 있어요. 헐. 이 3개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갖고 약 13억, 14억 정도의 판매 플랫폼이 열려 있는 모바일 시장이 있는데 이거의 주인이 중국 정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있어요. 왕홍을 관리하는 애들이. 잠깐, 관리하는 애들만? 아니, 관리하는 애들이 100만 정도 있고, 네. 그리고 50만 명 정도, 각자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요. 100만 그러니까, 명이 한 사람 한 사람당 50에서 100명 정도의 왕홍을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5천만에서 1억 명이 지금 중국에서 왕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네. 10분의 1이 왕홍이야? 그러니까 개나 고동이나 알바처럼 다 해보는 거지. 지들 등록해갖고 지들이 왕홍하는 거는 못 말리잖아, 국가에서.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개 중에 성공하는 애들이 있으면 개한테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내가 예를 들어 왕홍아 장사 한번 하자 그래도 옛날에는 에이전시 통해갖고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방금 말한 중국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는 30만, 50만, 100만, 1000만씩 되는 애들을 연결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뭐 아이치인이 뭐니 뭐 몇 가지 그 플랫폼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쇼츠 같은 것들을 내고 그 쇼츠를 보면서 쇼핑몰 플랫폼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한 1분, 2분짜리 쇼츠들을 내고. 그러니까 틱톡의 완전한 중국화 국산 버전 같은 건데 이 안에 14억 명 이상의 고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부 건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이 선택돼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걸 홍보하는 권한들 자체가 사실은 중국 정부에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해야지 할 수 음. 있는데 1,000만 명이 넘네요, 왕홍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작품을 팔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지금 개방을 열어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네 번째 기사인데 요거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예. 코트라입니다. 자, 코트라가 한 게 굉장히 소박해 보이네요. 4,400. 자, 현장에서 24건 총 58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는데요. 우리 기업 58개사, 뷰티, 식품, 패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국 95개사,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을 포함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중국 지역 20개 무역관이 총동원해서 파트너를 발굴을 한다고 합니다. 코트라만 가서 580억을 땡겼다. 여긴 대규모 기업들, 뭐 삼성, 현대, LG가 간 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거래 MOU를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9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것 치고는 매출액이 4,400만 달러니까 얼마야? 580억. 580원.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대, 아니, 150원, 한 40억대의 평균 MOU를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적은 성과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30만 구독자 보유하고 있는 왕홍이 현장 생중계 판매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왕홍이 한 1,000만 명 되면 그 중에서도 급이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30만 구독자가 구독자. 많은 쪽, 그러면 30만 정도면 사실 가장 핫발이 아니에요. 가장 핫발, 기본발. 우리보다 약간 나은 정도. 아니지. 우리 28만이잖아. 인구 대비로 비면 우리는 지금 걔에 비하면 한 2만 구독자 수준인 거예요. 어제. 어쨌든 이 30만 구독자 왕홍이 현장 생중계 판매를 진행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여기서 지자체 투자 유치 설명회 또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지지난주에 한번 그 관련해서 그 업체랑 접촉을 했었는데. 어느 업체랑? 무슨 업체지? 방금 얘기했잖아. 그 중국 업체인가? 중국 업체랑 접촉을 했었는데, 걔네들 그 조건이 그거예요. 걔네들이 우리한테 서로 팔아갖고 나눠 가지자는 게 아니라, 지네가 팔 자신이 있는 물건을 일정 금액만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지. 걔네들이 선지급을 해갖고, 컨테이너 2개 요거 얼마치예요? 5천만 원어치예요? 나 이거 갖고 방송 한번 해볼게요. 라고 방송을 하고 현장에서 다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갖고 가는 조건으로 지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파시려고? 뭘 파시려고? 많잖아. 우리 많잖아. 건강에 관련된 거. 지금 저는 이거 그 중국의 그러면은 수면 기기로 지금 그 상표 등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뭐야? 자기네가 알아서 왕홍을 섭외하고 알아서 라이브를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호간에 커뮤니티가 없어갖고 이게 잘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가진 줄 걔들이 모르고 그렇지. 우리는 왕홍을 만나고 싶은데 루트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루트가 이번에 뚫린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 단순하게 대기업들만 무슨 몰빵을 해오거나 뭐 이상한 다리 공사를 하니 댐 공사를 하니 공항공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그리고 중국이 을인 입장에서 지들이 투자하고 지들이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협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580억 벌어와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냥 코트라만 580억 번 거잖아. 코트라가 해가지고. 자기 성과를 올린 거죠. 올린 벌기는 거잖아. 기업들이 벌겠지만. 다른 기업은 지금 준비 단계 들어가 있는 거고 이미 코트라는 580억 벌어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사 하나 띵 나고 만다는 게. 아니 기사가 나도 기사도 거의 안 나요. 기사가 나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럼 뭐 북한 얘기 안 했다더라. 그런 얘기밖에 그런 없어.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참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들 여기 쇼핑몰은 연습이었어. 이미 계약한들.
무난하는 방송 오래 하고 싶습니다. 큰일 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하고 이게 우리 송 작가의 말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마무리하고. 제가 여차하면은 중국 왕궁하고 같이 출연할 겁니다. 그것도 괜찮네. 그거 괜찮네. 나 중국에서 되게 중국에서 미인형이야. 먹히는 얼굴이에요. 나 되게 이 얼굴이. 미인형이야. 나 중국 갔을 때 확인했어. 네. 겁내 이쁘다 그랬어, 걔네들이. 저희 방송을 중국 그 관계자한테 샘플로 보냈는데 같이 하시는 분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저기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다라고 얘기했더니 믿더라고요, 그 양반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사기를 치다니. 네.